방금 소개받은 김희석입니다. 오 교수님께서 아주 기업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새 정부가 지금 이제 들어섰는데 지금 이제 경제 쪽에 있어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제도가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새로운 이름의 부서가 이제 신설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부총리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이제 경제 관련 부처의 이제 조율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경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그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오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이제 관치랄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높아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그걸 낮추는 수도 있는 문제여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만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을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지금 경제 위기 관리를 일단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경기 침체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계부채하고 은행 부실하고 이런 쪽으로 맞물려 있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세계 주요 국가들 미국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벤 버난키 의장이 연준 의장이 통화를 미국 달러를 많이 풀겠다고 했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로존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풀린 돈들이 말하자면 묶여있지만 이게 또 언제 거품을 만들어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어려움을 그러니까 외환 위기 때나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잠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성장이라든가 복지 뭐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런 위기 관리 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경제부총리 제도가 부활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에서 비롯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성장 문제인데 성장 지금 아까 이제 오 교수님께서 이제 창업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장 관련해서 이제 미래 창조과학부라는 그런 부서도 두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우려되는 바는 결국 경제 성장이랑 별게 아니고 인력을 포함한 경제 자원들이 소비자들이 더 원하거나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쪽으로 끊임없이 이게 이동해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모여서 성장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자칫 무슨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에 재정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커지는 것처럼 혹시 착각해서 그런 부서를 키우고 그 다음에 무슨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무슨 창업기획센터를 관료들이 만들고 그런다고 해갖고 그게 성장이 되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으려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럴 위험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산업을 비롯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재화를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직접적인 어떤 성장하는 산업을 고른다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제민주화,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는 것의 내용을 보면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뭐 경제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기업 규제, 대기업 집단 규제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성장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대기업 집단 규제가 이게 이제 실제로 성장이라는 게 아까 투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지금처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말하자면 투자 대기업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투자가 잘 특히나 대규모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돌할 규제랑 그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 새 정부의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서, 단계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런 충돌을 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그래서 약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하고 관련된 건데, 결국 정부가, 이것도 결국 위기 관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재정 건전성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금, 결국 우리가 이제, 5년 동안만 복지를 많이 하고 끝나자, 이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도 꾸준히 이제 말하자면 좋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고, 정부는. 그런 점에서 나라 살림살이가,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복지 공약 같은 것도 우선순위를 두고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결국 뭐 약속을 지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국회에대해서는 곤란하고, 오랫동안 잘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세출 구조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세출 특정 부분은 좀 적어도 좋다 그러면, 당장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뭐 한 10년이든 얼마씩 1%씩 매년 줄인다든가 그런 계획을 내놓든 해가지고 최소한 제일 먼저는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증세는 아주 경제적으로 이제 나쁜데, 왜냐하면 증세를 하면 1원을 증세를 하면 실질적으로 잃는 게 1원을 증세해서 어디에 있으면 3원 정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3원을 주지 못하면서 1원밖에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증세라는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뭐 혜택으로 받는 것들이 결국은 세금으로 나온다는 걸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국채보다는 증세를 통해 해야 제 생각에는 이런 종류의 말하자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정책들의 경쟁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확실하게 좀 유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사실 중소기업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만약에 어떤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없애는 탈규제를 첫 번째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하라. 만약에 그 사회적으로 어려우면, 그러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경쟁을 좀 더 나은 뭔가 부가가치 중소기업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아까 저는 여기에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들에도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그런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듯이 그럼 중견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바로 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는, 결국 대기업 되든 그런 게 돼서, 그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혜택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제한을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종류의 제한, 기간의 제한을 주든 액수의 제한을 주든, 그러니까 마치 청년 실업이 있을 때 결국 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유인을 주려면 기간에 몇 년 동안 1년, 6개월 그 정도만 찾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끊어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유지되더라도 자업을 얻더라도 뭐 유지된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면 없어진다든가, 액수가 한계가 있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면 그런 부가적인 조치들이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정치적 욕구들, 재분배에 대한 욕구는 강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어려울 건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결국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성장 화두를 먼저 꺼내던 후보가 선택됐다는 게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당신들을 장기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후순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새 정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차근차근 하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돈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돈을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도와야 된다면 그런 쪽부터 먼저 좀 시도하면서 재원이 분명하게 국민들이라든가 이 재원 계획이 분명한 가운데 차분하게 좀 복지 종류 지출이든 규제든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가면서 하기를, 그러면 많은 비판이 있겠지만, 무슨 뭐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는 등 온갖 비판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성공하기를 진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네.